잠깐 발표 자료가 아직 예. 지금 저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제가 그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염병, 재난, 재해,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모든 산업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관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에 대한 대응 정책과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항만 물류 부분의 뉴딜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급작스럽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이 코비드-19에 대한 이러한 영향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성장 경제의 기조 그리고 세계화와 더불어서 자국 산업의 우선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이와 같은 지역화의 병행,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노동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지식의 시대를 사는 그런 산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에서 미래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저출산 문제, 1인 가족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죠. 1인 가족의 가구 수가 3년 전에 30%를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1인 가족의 증가는 1인 가족만을 위한 콜드체인 산업의 발달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PC로 다시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셀러폰으로 모바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거래에 큰 변혁이 다가오고 있죠.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인 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 산업이 흥하고 어떤 미래 산업이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경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경우에 그 전 지구적인 비용을 우리는 모두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스마트화가 진행이 되고 첨단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보안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미래의 기술은 우리가 과거에서 만화에서 봤던, 책에서 봤던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가트너는 이런 얘기를 했죠. 가트너는 매년 미래의 10대 기술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동화를 넘어선 초자동화, 그리고 자율물류, AR, VR을 넘어선 몰입 경험, 또한 인간의 편의성과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인간 증강, 클라우드지만 분산형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다가 적용이 될까요? 자, 우리가 현재 너도 나도 개발을 하고 있는 로봇 시스템, 드론, 차량,
블록체인, 이와 같은 모든 기술들의 이 근본적인 원천적인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는 중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이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한 3가지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니즈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항만은 특히 해양수산 부분은 해외와 국내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내륙까지의 그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항만 자체도 과거에 화물이 머물렀다가 가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디지털 허브로서의 역할이 강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한 스마트와 산업이 만나면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일자리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재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항만이면 항만, 수산이면 수산, 각각의 분야에 치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로 다 연결되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모든 자원들이 연결되는 해양수산, 이 커넥티비티의 어떤 이런 조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특히 굉장히 많은 물류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의 정보는 상호간에 IoT라는 혹은 센서라는 이런 첨단 기술에 의해서 상호간의 연결 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부분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표준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특히나 항만의 경우에는 미래의 화석연료의 중심에서 이젠 전기를 사용한 전동화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전동화 시대에 대부분의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의 에너지 산업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안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세계 최대의 해운선사인 머스크가 랜섬웨어, 즉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머스크와 관련된 물류 공급망 내에 놓여있는 관계사들의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고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포트가 들어서고 스마트 양식, 스마트 오션과 관련된 모든 통신망들이 보안을 전제 조건으로 개발되거나 건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우리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볼까라는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응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2020년에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되는 원대한 계획이긴 하지만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사업 구조가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의 해양수산의 스마트화 전략, 그리고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해양수산 분야만의 뉴딜 전략, 어촌 뉴딜 300과 같은 하위 계획들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죠. 이와 더불어서 항만 물류 분야의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자, 그러면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션 뉴딜과 더불어서 항만 분야의 뉴딜 사업 구상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계획은 우리 인간 중심, 인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 그리고 현상의 문제점의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이 스마트쉽과 스마트포트, 그리고 스마트 수산 유통, 스마트 재난 대응이라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던졌죠. 해양수산 분야에서 대응 계획은 총 15가지의 핵심 이행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발표한 한국형 뉴딜 사업에서는 우리 경기 후퇴에 대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되는 미래의 위기와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 후퇴에 대응하고,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발표를 했죠. 그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더불어서 다양한 핵심 프로젝트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다 더 많은 과제로서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그리고 지능형 해상교통망, 그리고 어토노머스 십,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포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를 했죠.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해양수산 분야,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또 역시 8가지의 핵심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스마트 마린 트래픽 시스템과 그리고 그린십 분야, 글로벌 랜드마크를 달성할 수 있는 터미널 구축, 그리고 국제적인 물류 허브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한국에서부터 해양수산부, 그리고 우리 KMI를 더불어서 저희 KMI 내에서는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우리 항만 물류 분야에서의 새로운 뉴딜 사업 구상을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사업 구상은 한국형 뉴딜 사업과 그리고 우리 오션 뉴딜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컨셉 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10년마다 한 번씩 수행되는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이행 사업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과 디지털 SOC에 부합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발굴,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리딩 포트를 실현하기 위한 신사업 발굴을 제안하는 목표로서 총 10가지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그 중에 오늘 8가지를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디지털 트윈 사업, 그리고 SOC의 디지털화, 지능형 정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그린 에너지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일조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10가지 사업 구상을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초고속 지능형 컨테이너 포트 시스템 건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 즉 우리 해양산부에서 약 6년째 지금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양항에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신뢰성을 얻은 동 시스템을 우리 부산항 향후에 건설되는 제2신항 부분에 실질적인 건설을 구현을 해보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초고층 컨테이너 렉 시스템을 현재 건설을 해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컨셉은 저희 나라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죠. 이와 같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리딩 포트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항만의 미래는 결코 우리가 동북아 항만 물류중심 이 단어는 아마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먼저 끌고 나갔냐에 따라서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적인 항만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산항은 세계 10대 선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부두 간의 환정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 신항, 특히 부산항은 앞으로 부산항 제2신항까지 들어서게 되면 총 60개 선석 이상의 항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부두 간의 컨테이너 교환 시스템, 즉 미래를 내다보는 지능형 도로가 건설이 되고 이 지능형 도로 위를 자율주행 멀티 트레일러 시스템들이 환정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순환하는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부산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초대형 메가포트로서의 광양항을 같이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차별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항은 세계의 환적 기지로서의 특히 물동량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하는 항만, 광양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절대 승산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광양항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봐야 될까요? 광양항은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첨단의 항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첨단의 물류를 실현할 수 있는 항만보다는 모든 항만 물류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들을 자유롭게 테스팅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만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국가적인 초대형 프로젝트 2개가 이미 광양항에서 테스팅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모든 동력원의 무선 시스템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된 첨단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다 광양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기반 인프라를 철저히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주목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항만의 계획, 운영, 유지 보수까지 이 모든 전 단계가 디지털라이징 되는 전주기 항만 건설부터 메인터넌스, 즉 유지 보수까지의 디지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항만을 계획하면서부터 모든 발생되는 정보들, 건설 단계에서 모든 공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설 단계의 항만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들, 이 정보들은 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 항만의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디지털라이제이션 시키는 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고요. IoT의 지능형 항만 R&D가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내후년이면 거의 상품화 시스템이 나오게 될 거고요. 동상품화된 IoT 지능형 항만, 즉 항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인력들의 편리성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능형 항만 기술들이 전국 항만으로 이제 표준화돼서 보급시키는 그런 작업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항만을 건설할 때 혹은 빌딩을 건설할 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죠. 이제는 모든 항만을 건설하고 모든 관련 시설들을 개발할 때 보안 영향평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전국의 미래의 자동화 무인화 스마트화 항만들 관련 시설들의 스마트화 시스템들은 모두 건설과 계획 이전에 반드시 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미래의 항만 배후단지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항만 배후단지는 이제 미래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다 화물이 대형화되고 중형화되면서 운송수단이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선박이 첨단 기술과 엮이면서 항만 배후단지에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혹은 우리나라의 초대형 물류 기업이
풀필먼트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고, 직구, 역직구를 위한 수출입 전용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송도부터 해운대를 거쳐서 부산항 북항, 그리고 영도, 다대포까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글로벌 마린 투어리즘 벨트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다양하게 각자 개발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인 개발 테두리 안에 묶어서요, 해상 교통 관광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세계 최대의 탑5 안에 들 수 있는 해양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는 그래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미래의 승자는 아무래도 자원 공유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업체가 현재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펀딩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 정보가 발생이 되고, 그 정보들은 대부분이 차량을 공유하는 운영업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은 공유 시스템은 모든 4차 산업혁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산업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